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경기도민들은 추석 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량 성수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제 테니스장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복합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입니다. 햅쌀로 만든 신도주를 만드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경기도민들이 추석 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 원이 포함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16,000명이 포함된 소득 상위 12%인 254만 명은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과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이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가 국제 테니스장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복합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정부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범고 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공원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경기도 의원이 내년 동두천 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동두천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인간미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동두천 재생병원 재착공을 위해 5개월간 1인 시위를 벌여 병원 개원을 가시화시킨 것 등을 의정활동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에 한창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유통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정육점. 경기특사경 단속원들이 냉장실에서 고기를 꺼내옵니다. 대표님, 이거 아까 고자리죠? 단속원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산이라고 팔았던 돼지고기.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수입산이었습니다. 그럼 이쪽 게 수입? 이게 국산? 김포에서 떡을 만드는 이 업소는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고 해놓고선 수입산을 함께 썼습니다. 쌀 종류는 어디에도 외국산, 수입산 표시된 게 없어요. 업주는 뒤늦게서야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건 좋은데 디자인 표시를 바꿔야지. 특사경이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 360곳을 수사한 결과 6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냉동 제품을 냉장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건수는 총 74건입니다. 자영업자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식품 안전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기특사경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91명 발생해 전날보다 228명이 증가하며 닷새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7만 9,421명이며 사망자는 774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2명, 동두천 14명, 양주 10명, 포천 4명, 연천 2명 등입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78.1%로 전날보다 0.8%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1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7.2%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도가 세외 수입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도는 세외 수입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조사해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적발된 암호화폐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유도를 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외 수입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이며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의 압류 동산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공매의 공매 의뢰한 동사는 명품 가방 등 80여 점이며 공매 물품은 13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에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에 대한 여러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네, 장학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문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정부시의 신임 민관군 협력자문관으로 위촉되셨는데요. 자 의정부시를 위한 역할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정부시와의 인연이 오래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이제 제가 육군단에서 참모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민관군 통합방위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부대 공여지가 있었던 곳이고 또 한국군 부대도 많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라 참모장을 하면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의정부시에서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서류심사 면접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군 재직 시에도 두터운 신망을 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계신데 의정부시의 민관군 협력자문관으로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민관군 협력자문관은 말 그대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총력전을 위한 통합방위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전염병 확산 차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분야 등에서도 민관군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분야에서 의정부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시장님과 관련 담당관들께 적절한 조언을 할 생각이고 또 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특히 의정부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대군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위촉되신 후에 이제 첫 그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들을 살펴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위촉을 받고 난 후 듣게 된 가장 시급한 사안이 캠프 잭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으면서 일대의 국제 아트센터와 공동주택 등 문화예술 테마단지를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에 묶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변 일대가 거의 개발되지 못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 공여지가 이제 반환된 만큼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시의 관문에 문화예술 테마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더불어 의정부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대군 협의이기 때문에 책임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306 보충대가 있던 곳에 대군 협의와 미반환된 미군 공여지 2곳, 즉 캠프 스탠리, 캠프 레클라우드 이런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서도 관련 정보부처와 관계관들과 협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자문관이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인데요. 최근에는 전통주를 손수 빚어 차례상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신도주는 추석 차례상에 자주 등장하는 전통주입니다. 그해 첫 쌀을 수확해서 조상에게 바치는 의미 있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신도주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인 햅쌀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듭니다. 쌀 가루에 물을 넣고 저은 뒤 수분을 빼고 체에 내립니다. 반죽된 쌀가루를 찜기에 20분가량 쪄내면 쫀득쫀득한 백설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백설기는 신속하게 꺼내 식기 전 끓는 물을 붓고 주걱으로 잘 치대야 합니다. 백설기가 나오면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끓는 물을 붓는 이유는 떡이 머물지지 않게 해서 온전하게 발효에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떡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히셔야 해요. 차게 식혀진 백설기는 누룩과 밀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키면 밑술이 됩니다. 밑술은 덧술을 만들기 위해 찹쌀로 잘 쪄진 고두밥과 버무려집니다. 잘 버무려진 범벅을 열흘 이상 발효시킨 뒤 고운 채로 거르면 신도주라는 전통주가 만들어집니다. 매년 추석 때 햅쌀로 만들어지는 신도주는 그의 첫 수확된 쌀로 빚은 술이라는 의미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후손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햅쌀이 나오는 시기를 보시면 그게 딱 추석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즈음에 빚은 술로 차례를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첫 쌀을 가지고 술을 빚기 때문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전통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이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인 정성만큼 보람도 배로 다가옵니다. 밑술도 빚어야 되고 고두밥도 쪄야 되고 발효 시간도 길고 엄청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술을 조상님들한테 올려드리면은 저 또한 좀 기쁘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잊혀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 그 맛과 의미가 알려지면서 명절에 준비해야 할 새로운 음식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 소방서가 주택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이며 동두천 소방서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5,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157가구를 선정해 분말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소방서 이정용 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방서를 가정에 만드는 것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